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 10일 은퇴를 선언한 것인데 사실 서정진 회장의 은퇴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감한 발언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서정진 회장. 과연 그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서정진 회장의 발언 속에서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이재용 부회장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CEO 중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서정진 회장입니다. 말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에 모셔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섭외가 불발된 상황이라서 추후를 도모하며 오시는 그날까지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진 회장이 참 말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한 3가지 말을 꼽아봤어요. 첫 번째 말부터 보고 그러고서는 질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은퇴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10월이죠. 올해 12월 31일 회사 떠나겠다. 나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사실 계속된 은퇴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도 조금 노관심인 것 같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은퇴 발언을 하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일까요? 진짜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그쵸. 회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네. 일단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 서정진 회장이 은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업의 주가가 흔들린다거나 뭐 수급의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의 이제 측면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제 승계 문제 그리고 혹은 합병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내비쳤기 때문에 이번에 은퇴를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또 체크를 하잖아요. 결국 첫 번째는 합병.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 일단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잘 마무리돼야지만 네. 이 서정진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에게도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바 아마 서정진 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의 이제 체제로 셀트리온이 탈바꿈이 된다라는 부분을 네.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한다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내비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등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언급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하면 서정진 회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가 은퇴했을 때 셀트리온의 뭔가 행보에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덜 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오너 리스크 같은 거는 경영자 리스크 같은 거는 없을까요, 주식에? 네, 일단 사실 이제 기업들의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만약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이제 아예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생길지도 모르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나쁜 점수보다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셀트리온 기업이 뭐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직원 수도 굉장히 또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고 또 외형 성장도 엄청나게 될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서정진 회장이 만약에 은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진력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모자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크게 흔들릴 부분은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서정진 회장의 공통점이 전혀 없다 생각했는데 회사 그만둘 거야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하는 거 보면 이 한 가지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언제 또 했었냐면요. 바로 작년 1월에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셀트리온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은퇴 후에 도시업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된 은퇴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2020년 셀트리온 정상에 올려놓았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유사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뭐 셀트리온도 이제 거의 정상급 기업으로 저는 키웠다라고 볼 수는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요. 램시마라든지 허주마 같은 이 제품을 가지고 작년부터 유럽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비록 올해 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또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진행 속도가 조금은 늦춰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외 시장의 판로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 셀트리온 그룹사의 실적에도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본다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정착이 되고 성공에 거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솟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전문 경영인을 이제 김태성 팀장님도 꼽아주셨는데 경영 세습으로 갈 일을 보다는 전문 경영인으로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서정진 회장이 계속해서 경영 승계에 대한 부분은 전문 경영인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은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네. 항상 은퇴를 하겠다라는 말 뒤에 붙였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나 다음에는 승계권을 전문 경영인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저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이제 진행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진 회장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판 확인해 보시죠. 2020년 10월에 11월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임상 시험을 끝내고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도 셀트리온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네, 일단 뭐 일상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2상, 3상에 대해서도 이제 발빠르게 준비를 한다라고는 지금 뉴스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치료명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단계가 공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연말 안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이것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뭐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에게서 지금 빠르게 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도 셀트리온 혹은 뭐 그 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들이 올해 연말쯤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 상용화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을 좀 내비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치료에 쓰였던 항체 치료제.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치료제를 썼어요. 그렇죠. 덱사메타손도 썼고 렘데시비르도 썼고 또 항체 치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항체 치료제 연말쯤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가능해 보이시나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맞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연말쯤에는 뭐 우리나라 분들도 좀 구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던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치료를 받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은 만큼 그래도 상용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셀트리온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가장 궁금했던 말이죠. 합병에 대한 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020년 9월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합병은 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요구 때문에 응하는 것이라면서 합병 과정에서는 아마 1년쯤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합병 이야기도요. 앞서 은퇴설과 같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병하는 과정이 1년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스케줄 따로라면 진행 상황 봤을 때?
아무래도 그냥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서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나와주세요. 네. 네, 제 3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 1년 안에 끝난다고 하니까 1년 안으로 저희도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제 합병을 하는 것이며 합병하고 나서 혹은 합병하기 전에 지금 셀트리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떨까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일 것 같은데요. 아마 합병을 하는 이유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명의 CEO가 세 군데의 기업을 관리하는 것보다 한 군데의 이 기업을 관리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생산, 판매, 개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맡고 있는 사업부를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을 하고 관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합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문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승계에 대한 세금 문제도 아마 걸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이쪽 이득을 맞아요. 보기 위해서 이 기업을 통합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3사의 이 합병 소식이 오늘 나온 게 아니죠. 지난달에 나오면서 지금 3사의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바로 뭐 셀트리온 제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합병 이슈보다는 이제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난번 이제 와이드 경제 시간에 합병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에는 또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정확한 내부 사항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병 전후의 주가 향방을 예상해 보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우리가 코스닥에서 그동안 저평가받고 무시받은 그 서름을 합병을 통해서 상쇄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뭐 삼형제가 같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저평가돼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었고 네. 합병 이슈가 나오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샀던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세 기업들 중에 시총이 가장 작고요. 그 당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합병 전까지는 이러한 이슈를 매달고 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네. 뭐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가장 강하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병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도요. 너무 박스권 흐름이고요. 갈 듯 가지 않아서 괴로운 종목이기도 맞아요. 해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의 이 목표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네. 목표가를 언제 갈 수 있느냐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네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지금부터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이려면 결국 코로나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지만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후에는 언제가 이제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드느냐, 합병이 다 마무리된 이유, 뭐 1년 뒤에 혹은 1년 반 뒤에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합병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현재 기준으로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40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이 언제? 한 1년 반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건 여기까지고요. 더 정확한 이야기는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